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올리는 건 처음이네요. 처음에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제가 하고 있는 공예를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고요. 좀 색다른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마찰을 겪기도 했고요. 그렇게 많은 고민을 거치다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다간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탕탕탕 했습니다. 그렇게 개설을 해놓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운영이 잘 되는 공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노하우들을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이잖아요.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좀 그냥 주저리 일기를 쓰는 느낌이더라도 조금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현재 채널에서 공방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공방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맞는지, 또 공방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공방 운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공방지기가 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였습니다. 8년 정도 일을 했고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나름 인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퇴사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에서 사람 구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아직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제가 영 일을 못하진 않았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은 장애인 복지관이란 이름의 근로사업장이었어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팀이 아닌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파는 마케팅 담당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서는 이용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곳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객, 근로자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우선 저는 클라이언트라고 통칭을 해볼게요. 그렇게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은 감정들을 공유를 하게 돼요.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날은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면 뭔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마냥 편하고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의 보람도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좀 한 발은 물러서서 서포터하는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행정 쪽으로 전환을 하게 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운영지원팀 팀장으로도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또 힘든 만큼 인정도 많이 받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사회복지사를 경험하셨거나
혹은 사회복지 시설을 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시설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써야 하고, 또 이게 영리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일했던 곳에서는 체력적으로 조금 한계가 왔었는데, 퇴사하기 한 6개월쯤 전부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는 좀 많이 힘들다. 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신랑과 상의를 하고 결국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먼저 내고, 보통은 사직서를 먼저 내고, 아니죠. 보통은 사직서를 내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걸 그만두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사직서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를 생각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죠. 또 저는 결혼을 했고 나이도 어느 정도 막 엄청 많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이직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나이입니다. 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아이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물어보실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제 나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만두는 게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전부터 취미로 갖고 있던 캔들을 공방을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막연하고 아주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공방을 운영을 하려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자격증도 땄죠. 그리고 공방을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패키지를 또 배워야 되니까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가 마케팅 담당을 했을 때 패키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하다고 판단을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소상공인, 그런 지능공단이나 그런 데서 하는 무료 수업들이 있었어요. 재료비만 내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패키지 수업을 한번 들으러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패키지가, 지금은 제가 보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보자기만 한 경우는 아니고요. 종이를 배우러 갔어요. 종이 포장 하는 걸 배우러 갔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보자기 포장을 중간에 넣으셨어요. 그 강사님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고, 저는 사회복지를 했었고,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아직도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었고,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미리 이제 그런 기반을 좀 닦아야 되는 상태였었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보자기로 창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보자기 공방을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보자기 공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자기 공방을 하면서 다른 공방들에 비해서 이동이 되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려고 하면 짐이 굉장히 많은데 보자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당시에 저는 보자기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자기는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제로 웨스트를 실현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보통 종이 포장은 버려지는데 보자기 포장은 다시 쓸 수 있잖아?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자기 공방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땐 홈클래스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홈공방에서 수업도 하고 이제 뭐 했었지만, 근데 공방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방을 시작을 한 첫 해년도에는 수업이 거의 없었죠. 두 번째에는 이제 쉐어 공방으로 지인이 있는 공방이 있어서 그 공방에 들어가서 주 몇 회 이렇게 하다가 올 초에 공방을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처음 제가 공방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보자기 공방뿐만 아니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방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을 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었으면 해서 뭐 영상도 특별하게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그냥 오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